6월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후보 등록 첫날,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 후보 등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남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MBC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후보자 간 청렴도와 학력 하락 책임론을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 정치와 인물 검증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줄서기 정치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눔 행복과 자원 순환 가게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 추세입니다. 판정 물동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월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 후보들이 모두 일찌감치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는데요.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남지사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 대도약 시대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전남 대도약 행복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도지사 일당 독점 체제를 깨고 수평적인 도정 교체를 통해서 전남 도민들께서 선거혁명을 한번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보당과 저 민정기획에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도 바로 잡겠습니다. 전남교육감과 목포시장 후보들도 일찌감치 후보자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출마자들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19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이뤄집니다. 6월 1일 본선거에 앞서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은 모두 431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됩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유권자 선택의 시간,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수많은 잡음과 분열로 정당 공천제에 대한 실효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시장과 군수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남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는 모두 300여 명. 공천권을 얻는 데 성공한 후보들은 본선보다 더 큰 산을 넘은 셈이지만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선 이후에도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눈에 들기 위해 또 다음 선거를 위한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지 않은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의와는 관계없이 왜곡될 부분이 많은 거죠. 지방을 갖다가 결국은 그 공천이라는 고리로 얽어버리는 건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전남 지역 공천 결과를 두고 후보들의 자격 시비, 국회의원의 측근 심기와 줄 세우기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책임 정치와 인물 검증이라는 정당 공천제의 취지조차 무색해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10명 중 7명이 정당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국회에도 수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막대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30년 만에 만들어낸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퇴행하는 정당의 기득권 정당의 공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민주화, 지방정치의 민주화는 상당히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당 공천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시민단체는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포함한 정치개혁 촉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교육감 후보자 3명이 모두 참여한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청렴도와 학력 하락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에 오르면서 예전 교육감 선거에서 보기 힘들었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토론 시작부터 김대중 후보는 전남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역대 꼴찌라며 현 교육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공무원 근평을 조작하고 그래서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교육청의 고위 간부가 뇌물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서궁 후보는 김대중 후보가 도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비리 사건들이 영향을 준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재직 시 있었던 부정비리 사건 7건이 2021년도 청렴도 평가에 감점으로 작용됐습니다. 김동완 후보도 청렴도 하락은 리더의 문제이고 수능 성적 추락은 앞서 비서실장과 도교육감으로 재직한 두 후보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멀쩡하던 중위권 성적이 재임 중에 꼴찌를 했거든요. 2016년이거든요. 다시 집권하면 그렇게 꼴찌를 했던 성적을 중위권으로 지금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때는 못했는데.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중 확대를 앞두고 전남 학생들의 입시 전략도 후보들마다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남형 대학 입시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남의 학교에서도 충분히 가고 싶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시도 교육감님들과 함께 정책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평가 자체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는 이런 면학 분위기를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학력을,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어렵습니다. 조금은 조화로운 교육 철학으로. 코로나19 이후 학교 안정화 대책, 학생 지도 방안에 대한 논의에 이어 정당 유착 의혹, 공약 현실성 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검증된 차기 교육감은 누구인지 지역민들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양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노골적으로 상호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는 어제 무소속 정인화 후보가 한 토론회 자리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을 언급한 데 대해 이미 종결된 30년 전의 사건을 들춰 저급하게 흠집을 잡으려 한다며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정인화 후보는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김 후보의 선거 공보에 나온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며 음해성 네거티브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대학 입학생 수가 최근 10년 새 16.4%, 1,690명이나 줄어들어 심각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대학의 입학생 수가 10년 전보다 8.2% 감소한 가운데 17.9%인 울산, 16.6%인 경남에 이어 전남의 대학생 감소율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전국적인 학령 인구 감소세에도 서울과 인천은 각각 0.9%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여수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 속 환경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나눔 행복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100% 재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에서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 같은 플라스틱 병이지만 분리해서 배출하면 훨씬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꺼번에 버렸던 플라스틱도 이곳에서는 구분해서 배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올 연말까지 계속되는 여수시 나눔행복 자원순환 가게는 투명 페트병과 의류, 서적 등 재활용이 가능한 20개 품목의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포인트를 적립해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즉석에서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교육과 함께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휴대전화 앱을 깔아드리기도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부터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사업입니다. 현재 20-30%에 그쳤던 자원 재활용률은 자원순환 가게를 거치면 거의 100%로 높아집니다. 깨끗하게 씻어오면 100% 이게 이제 그 자원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도 아끼고 또 고갈되어져가는 지구의 자원과 환경을 확실히 보존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파트 단지나 각종 단체, 마을 단위로 포인트 적립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인증을 연계하는 등 자원순환 가게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가들과 협력해 한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상설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동 그리고 이마트라든지 이런 상가까지도 침투를 해가지고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순환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환경운동 차원의 자원순환 가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매립장, 소각장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여수시가 지향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자원 재활용 생활화를 위한 나눔행복 자원순환 가게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여수시의 새로운 시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계속해서 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은 없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7도에서 21도, 순천은 18도에서 22도, 광양은 17도에서 22도, 고흥은 16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또 광주는 17도에서 23도, 목포는 15도에서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2m로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월요일부터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한동안 맞겠지만 주말까지는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외출하실 때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올해 들어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이 제철의 원료가 되는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컨테이너 물동량만은 올해 1분기 깜짝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물동량 기준 국내 2위 항만의 여수 광양항. 여수 광양항의 올해 1분기 총 물동량은 7천만 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감소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중심의 물동량은 소폭이나마 증가했지만 제철 원료의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물동량 감소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고로 수리로 인해서 석탄 수입량이 최근에 줄었기 때문에 광양항 1분기 총 물동량은 2% 정도 감소하고 있고 6월 이후로 이러한 물동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총 물동량은 3억 톤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올 1분기 전체적인 물동량 감소세 속에서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54만 개, 전년 동기 대비 8.3%가 증가한 겁니다. 특히 미국 물류 대란과 중국 상해 봉쇄 조치에 따른 한정 물동량이 68.4%나 증가했습니다. 광양항의 올해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실적은 부산과 인천 등 다른 국내 항만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습니다. 상위 10개 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타겟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 1분기에 아프리카 항로 및 그다음에 베트남 신규 항로가 취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로 국내 항만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추세 속에서 세계 물류 시장도 서서히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주요 도시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이슈가 장기화하면 수출입 물류 시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부산신항 2단계 4차 컨테이너 항만의 개장으로 부산항의 장치율이 개선되면서 경쟁 항만인 광양항은 부정기선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1분기 깜짝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실적을 기록한 광양항. 하지만 여전히 대내외적인 악재는 상존해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220만 TU 달성을 목표로 삼은 공사 측의 고민은 여전히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항 동서측 배후부지 추가 확충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등 광양항의 동서측 배후 단지 내 유휴부지 2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해 복합 물류부지로 전환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공사는 이와 함께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 수요와 물동량 증가에 따라 올해 말 약 10만 제곱미터 면적의 광양항 북측 배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1,774번째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옥시와 애경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 환경운동연합과 소비자연맹 등 목포 지역 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3월 달에 조정안을 내놨지만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수와 장흥 등 7개 지역 환경운동연합도 애경과 옥시 범시민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